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45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451일차예요. 오늘은 놓아버림 13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차례입니다. 볼게요. 프로그램이 주입되는 진상을 알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이미 되어져 있어요. 프로그래밍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참 그냥 느끼겠는 거 있죠. 왜 그 찰나의 이게 왜 그거 아세요? 저 옛날에 그 저기 마취할 때 마취할 때 있잖아요. 마취를 이제 그 수술을 한다고 마취를 하러 그 제왕절개를 했어요. 세 번째. 두 번은 자연분만 하고. 그래서 마취합니다 그러잖아요. 마취합니다 그러는데 마취한다는 걸 아는데 갑자기 잠이 싹 오면서 싹 빠져들어가서 잠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 마취해보신 분들은 안 해보셨나요? 마취해보신 분들은 그 찰나의 그 순간에 착 스며드는 그 순간이 그 체면 당할 때, 이게 체면이 아닐까라는 게 잡히긴 해요.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체면 당해져서 이게 나오는 그 느낌인데라는 걸 하는데 확 빠져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이제 각성을 하는 거죠. 체면 당한 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거를 이제, 벗어난다라고 이제 각성을 해야 되는 거구나. 각성하고, 놓아버리고, 엄마도 놓아버리고, 뭐 어릴 때 어떤 그런 상황들, 오빠, 동생에 관련된 거 이제 놓아버리는 걸 자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릴 때 벌써 이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주입되는 진상을 알면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새 컴퓨터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새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이 주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이 주입된 빈 공간이다. 그냥 우리는 벌써 이미 프로그램이 주입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입된 거예요. 주입된 거. 아직 벗어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입된 거예요. 지금 남편이 미워. 그건 뭐예요? 어릴 때 아빠나 엄마가 미웠던 거를 그대로 이제 앞에서 보고 있는 거 그대로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주입된 우리는 빈 공간이다.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분노가 치민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주입됐다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노가 치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분노하는 게 체념이나 무의욕, 그 욕이 없는 상태, 우울하거나 우울도 75, 무의욕도 50, 그렇죠? 체념도 뭐 50. 비탄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비탄에 빠져 있는 것보다는 분노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분노도 잘해야지 잘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죄가 남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분노한다는 것은 분노도 참 많았는데 진짜 하려고 하는 막 이게 이렇게 그 에고의 감정들을 보이는 거잖아요. 보여요. 공부하다 보면 에고의 그 감정의 움직임이 보이고 체면을 당하는데 당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이제 각성해서 딱 정신 딱 차려야 돼. 그래서 분노한다는 것은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 이웃사람, 지하철, 지하철 대화, 종업원이 무심코 뱉은 한마디, 갖은 헛소리들에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 관장함을 뜻한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TV 보면서 막 분노하는 경우 막 있잖아요. 요새는 틱톡 보면서, 뭐야 이거 하면서.
왜 안 되는 거야? 탄핵이 하면서 막 있잖아요. 왜 안 되지? 하면서 막 그러고 이제 뭐야? 막 하면서 있잖아. 막 그런단 말이에요. 틱톡을 보고 분노를 하죠. 이제 다른 거는 제가 정보를 들을 만한 거는 따로 뭐 제가 뉴스를 보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이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이런 데서 나오는 뭐 분노가 막 올라오고 이웃사람 지하철에서의 대화도 남의 얘기 들어보면서 그냥 혼자 그 감정을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종업원이 무심코 혼자서 막 시발시발해도 좋고 어디 나한테 욕을 한다면서 같이 맞짱뜨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헛소리에 넘어가지 않는다. 남편이 한 말에 넘어가지 않고 남편이 한 말에 기똥차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남편이 한 말에 탁 보고 그냥 기똥차게 탁 넘어가 버리고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스스로 마음을 관장하는 거예요. 옆에 영향을 받지 않고 250이잖아요. 흔들림이 중립 외부에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소하게 막 자꾸 이제 그러는 거야. 이제 영향을 받죠. 근데 이제 의식 공부를 듣다 보면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덜 받는 쪽으로 이제 아직은 조금씩이지만 아직은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이 영향을 안 받게 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억 장치에 들어온 것은 헛소리였다. 그러니까 모든 그 헛소리, 그런 소리들, 주변 사람들, 그죠? 주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기억 장치의 헛소리, 기억 장치에 헛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영향받으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힐 일인 거예요. 근데 그런지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알게 되면 공포가 크게 줄어든다. 내가 어릴 때 영향받아서 어릴 때 프로그래밍이 벌써 헛소리가 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다는 걸 알면 크게 줄어드는데 빠져버리죠. 어릴 때 엄마한테 버려졌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성인이 돼서도 똑같이 어떤 상황에서 그 느낌을 받아요. 그렇다고 가만 진짜 늘 선생님이 엄마가 버렸어? 버리지 않았어. 엄마가 버렸어? 그럼 누가 할머니가 키웠어. 할머니의 사랑으로. 할머, 엄마보다는 할머니의 엄마는 욕망이 좀 있고, 이렇게 잘 키워야 돼, 이러니까 할머니는 또 조건 없는 사랑이 있는 것 같고, 더더더더 할머니가 안 키웠으면 또 뭐야? 신의 생명력으로 키워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꾸 그걸 알기보다는 엄마가 나한테 이랬잖아. 엄마가 나한테 이랬잖아.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요번 주부터는 엄마에 관련된 거 찾아서 요번 주에 발표해야 되는데, 엄마가 하면서 막 있잖아요. 막 물 떠들어 먹일 때 그냥 눈으로 그냥 막 억압시키면서 그냥 물을 막 떠먹이고 했는데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억압당했어?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냥 웃으면서 그래도 참 너무 감정을 억압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볼 때 어떨 땐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막 그냥 거기에 감정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편할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다 이게 우리가 기억 장치가 헛소리가 어릴 때 프로그래밍이 이미 다 우리는 되어버린 거예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걸 그냥 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둔 채 그 본색을 알아보고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걸 보고 놓아버리고 그 본색을 알아보고 모든 헛소리를 집어치우고 모든 헛소리 막 있죠. 막 걸려버려서 순간 팍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찰나를 잡아야 돼요. 그 찰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화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나보다 좀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정리 좀 하지. 화가 탁 날라고 하는데, 그래, 다 틀려. 나는 보면 하려고 그래서 안 보는 게 나아. 집에, 주부들은 그렇잖아요. 보면 이렇게 저절로 하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를 또 이제 하는 거죠. 어제는 아침에 있잖아요. 장모으로 뭐 해야 될 걸 참 있죠. 분리수거하고 뭐 하고 빨래 널고 뭐 하고 뭐 하고 다 해놨거든요. 소파 주변에 정리하고 어쩌고. 야, 어제 들어가니까 소파 주변에 정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정리정돈이 다 돼 있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안 하는 게 프로그램이 돼 있고, 나는 그냥 또 주부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내가 되어 있는 거에 저 사람은 프로그래밍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프로그램이 안 돼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시켜야 되는구나. 알려줘야 되는구나. 잘, 그래서 하면 또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안 알려줘야 되는데 피곤하고 짜증나면 어디다 투사처를 찾을 때 아씨 좀 해놓지 하면서 있잖아. 투사처를 딱 찾아. 그래갖고 던져버리잖아. 화를 거기다 내고 거기서 화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당하는 거죠. 프로그램이 군인 안 돼 있고 전혀 다른 프로그램 위에서 작동을 하니까 당하게 되는 거야. 좀 센 사람한테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헛소리를 집어치우고 모두 놓아버리는 일을 즐겨야 된다. 놓아버리는 일을 즐겨야 된다. 놓아버리는 일을. 그래서 자꾸 걸리는 거 놓아버리고 또 뭔가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또 놓아버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참 명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고요하게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이 탁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의 움직임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세한 모든 것들을 또 의식 수업에서 선생님이 하나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의식 수업에서도 알려주시지만 직접 보고 그 에너지 장이 있어요. 에너지 장이 안 보이니까 뭐 들을 땐 좋고 뭐 들을 때 이게 아니라 에너지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장에서 그냥 에너지가 그 이렇게 착 좋아지는 내가 각성이 안 돼 있지만 그 나도 모르게 거기서 자꾸 뭔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듯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냥 좀 가깝게 있으면 들으시는 게 참 너무 중요하거든요. 에너지가. 우리가 본체가 의식이니까. 본체가 의식이니까 이 의식에서 본체가 의식인데 그 의식 수준이 있다는 거죠. 의식이. 의식 수준이 있는데 내가 20에 있느냐, 30에 있느냐, 50에 있느냐, 75에 있느냐, 100에, 125, 150, 분노, 175. 아기계라는 게 100에서 175. 얼마나 웃긴지. 아, 그래. 아기계 있구나. 욕심에, 욕망에, 맞네. 하면서. 아기계를 단어를 전에 안, 그런가 보다. 아기계 별로, 느낌은 별로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오늘 단어를 찾아보고 얼마나 탐욕스럽고 막 끊임없이 막 이걸 보니까 얼마나 웃기든지 딱이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알면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아기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어디 내가 내면이 어디 있어요? 장기를 보나? 내 입속을 입 벌리고 입을 보고 위에다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봐야 되는 게 맞나? 그게 아니잖아요. 내면이라는 게 이 의식의 장에서 내면 내가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떤 그 감정을 해석해서 또 생각으로 올라오는지, 감정에서 느낌이 어떤지, 그 느낌으로 가서 좋다, 나쁘다, 좋은 거, 나쁜 거. 제가 어제는 저희 며느리를 태워주면서 저희 아들이 고집이 세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하려고 꽂혀 있으면 그거를 해야 뭔가를 딴 거를 하고, 뭐 하여튼 끝까지 애들 고집이 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좀 안 좋은, 그러니까 느낌이 탁 있으면 스탑해라. 계속, 계속 언쟁하지 말라는 거야. 언쟁하지 마라.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아들은 자기 집에 있어. 엄마 아빠가 있어. 더 힘을 막, 고집을 더 세게 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뒤에서 며느리 편을 많이 들거든요. 아들한테 있잖아요.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얘가 더 약 올르나 봐요. 지 편 안 들어줘서. 뒤에서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약이 오르는지. 그래서
좀 뭔가 의견이 딱 안 맞다.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맞다는 게 아니다. 그냥 현명하게 지혜롭게 뭔가 의견이 맞지 않아. 스탑해라, 그냥. 그냥 무조건 스탑해라. 정지해라. 그게 지혜로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막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듣는데 자꾸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동생을 이기려고, 엄마를 이기려고 그러고 막 그게 그랬던 것들이 어떤 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면 그게 순간 제가 했던 말이 잊어버리고 이제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프로그래밍을 계속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딱 그걸 알아, 이제 그걸, 내가 의견이 뭔가 맞지 않다. 그래서 딱 스톱할 수 있는 것도 그 의식이 좀, 내가 의식을 딱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면에서 맞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맞죠? 저도 막 맞다고 우기고 막 그런 적이, 아닌데, 내 말이 맞는데. 진짜 뭐,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내 말이 맞거든요. 그 사람 생각에서는 그 사람 말이 맞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딪혀버리면, 이제 이쪽에서는 아직 힘이 더 이제 있죠. 주변 환경이. 그래서 맞아도, 이쪽에서 맞아도 이 에너지를 이기지 못하는 그 이제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제 부딪히지 말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내면을 봐야 돼. 내가 어떤 생각을, 내면이라는 거는 내가, 나의 에고가 어떤 생각을 하지? 그럼 뭐 어떤 감정이 있어서 이 감정을 해석한다고 생각으로 올라왔고, 느낌이 좋은가, 나쁜가? 느낌이 좋은가 나쁜가? 안 좋아. 빨리 스탑하고 왜 안 좋지? 빨리 잡아야 되고 그거는 또 밑으로 신념으로 또 사건, 경험, 어떤 경험을 했지? 또 밑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내면을 깊숙이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 벌써 현재의식에서는 감정에서 생각으로 올라가서 말과 행동으로 벌써 가버리는 거고 감정에서 이 무의식으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게 그 느낌과 사건 경험에 잠재의식에 들어가 있던 거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거 무의식에 그 밑에 완전히 집단 무의식까지 싹 없애버리고 하면 놓아버리면 순수의식으로 가고 순수한 상태로 진짜 느낌 없이 집중을 순간순간 찰나에 할 때 그 느낌이 참 있죠. 그래서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내면이 본래 천진하다는 것을 알면 내면 깊숙이 순수의식으로 들어가고 순간 생각이 없는 그 찰나가 천진하다는 것을 알면 자신을 미워할 수가 없는데 자신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자꾸 미워한다는 거죠. 미워한다는 거. 자꾸 의심하는 것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의심하는 거고 그 의심하는 것을 세상에다가 자꾸 하는 거. 의심을 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나는 속았어. 그래서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의심이 들어온 건 벌써 의심스러웠었던 더 어릴 적의 사건이 있어서 그걸 의심을 할 만한 사건을 내가 불러들이고 내가 엄마를 의심하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남편을 불러들여가지고 저 봐, 저거 봐. 진짜잖아. 확증을 하고 확증을 또 하고 확증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 그렇지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저 사람의 어떤 행위 형태가 아니라 근원의 내가 엄마를 그래 엄마가 그래 그럼 그렇지 나를 좋아할 리가 있어. 오빠를 그렇게 생각하고 오빠가 사고를 치고 하니까 저는 그게 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아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팠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정신적으로 아팠거든요. 그 약이 교회에 가서 이렇게 타더라고요. 교회에 가가지고 약을 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정신과라는 게 지금은 정신과 약을 그냥 많이들 먹고 정신과 약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정신과 약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요. 생각 안 하니까 너무 좋던데요. 그런 친구들이 막 있더라고요. 생각을 안 하게 하니까 오히려 편하대. 그걸 어떻게 할 줄, 이 생각에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를 이 약을 먹으면 이게 뭔가 뇌가 신기하죠. 그뭐 어떻게 이렇게 뇌를
못 움직이게 이렇게 작동을 좀 못하게 둔탁하게 만드는가 봐요. 신경계 이런 것들 정신적이게 둔탁하게. 근데 생각을 안 하니까 오히려 편하다는 거예요. 끊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동생하고 비교하면서 그리고 되게 심각하게 되는데 공부 좀 하라니까 공부를 좀 하다가 억지로 오다가 안 와요. 억지로. 코앞에 연산동으로 이사 갔더구만. 그 친구가 약을 먹어 몇 번 억지로 끌어당기니까 오더니 억지로 왜 와야 되는지 필요성을 모르니까 이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계가 이제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신과 약을 먹고서 이렇게 둔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어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게 각성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을 안 먹어야 되잖아요. 정신과 약을 안 먹고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 감정이 올라오는 거를 근데 보통 보편적인 거는 해서 어떻게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지? 존중받은 적도 없고 존중받고 이해를 받고 컸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회피하고 억압한 거 억압하다가 하다가 이게 이제 뭐 폭발을 하니까 조절이 안 되니까 이제 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엄마가 나를 어렸다는 막 그런 쪽으로 가고. 그래서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과 약을 5학년 때부터 이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오빠는 정신과 약을 먹었지만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 데리고 가서 그 교회에 갔는데 엄마는 줄을 서가지고 약을 타간다고 이제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이제 줄을 서서 서 있는데 저 혼자 그때 그게 기억이 나요. 이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기억이 나는 게 그 교회에서 뭔가 그냥 혼자 그냥 덩그러니 있는 듯한 느낌. 저쪽에 줄이 서 있는데 혼자 덩그러니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거 이제 이렇게 요새도 이렇게 보면 주의라는 게 주의. 주의 집중. 주의가 산만합니다. 건강기록부에. 누구는 주의가 산만하오니, 막 주의 집중을 요합니다. 막 이러고 쓰잖아요. 이제 건강기록부에. 그러니까 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 주의가 엄마 주의가 나한테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동물적으로 저는 저희 그 손녀딸도 이렇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요. 보면 이제 에고가 마음이 이제 다 형성이 돼서 이게 발달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3년 되면 다 발달이 되는데 발달이 돼서 얘가 주의가 자기한테 와 있는지 안 왔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근데 엄마는 몰라요.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엄마가 바빴거든. 그러니까 나도 바빠. 엄마가 바쁜 거를 보고 자라서 자기 본인도 바쁘고 막 이래서 주의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의가 너무 힘이 들어서 저는 남편을 믿고 같이 편안하고 차분해져야 되는데 남편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되게 불안했던 거야. 불안하면서 밖으로 일에 어느 쪽으로 제가 이 불안감을 어떻게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감을 일하는 곳에 다른 곳에 주의를 막 써서 그게 회피잖아요. 그래서 게임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잖아요. 근데 그나마 저는 그래도 일 중독이 된 거예요. 그나마 일 중독이 되었는데 술, 게임, 뭐 여자 중독, 뭐 남자 중독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 중독이 그래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제 주의가 밖으로 가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불안했겠죠. 엄마가 이제 주의가 자기들한테 이렇게 안 와 있으니까. 그게 제가 이렇게 보면 습관이 제가 했던 걸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해요. 그래서 일은 잘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손녀딸을 딱 보거든요. 그러면 그 주의가 자기한테 와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 주의가 자기한테 딱 와 있는 사람한테 착 달라붙어요. 제가 그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주의라는 거를 저는 그래서 이게 그때 뭐 했지? 그때 엄마가 저쪽에서 약을 탄다고 오빠를 위해서 오빠 때문에 오빠를 위해서 약을 탄다고 저쪽에 가서 있는데 이게 주의가 그쪽으로 오빠를 위한 거로 주의가 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싫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혼자 주의가 이제 같이 있어도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주의가 혼자 있다고 이제 혼자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가 나한테 없어서 나 혼자 주의가 나한테 와 있지 않으면 버려졌다는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 때 그때 딱 느꼈던 건데 이제 그 30개월 때는 엄마 주의가 동생한테 가 있고 주의가 어디로 가 있느냐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러면 일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라 그거를 구분을 잘 못했어요. 저도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지?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주희가 아이한테 가면서 일을 하는 거하고 그게 이제 틀린 거죠. 저도 그걸 구분을 잘 못했는데 요새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는 주희가 나한테밖에 안 와요. 그 저는 남편한테 남편 주의가 저한테 와 있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처음부터 이 양반은 왜냐면 이제 엄마한테 버려질까 봐 불안감을 느끼면서 주의가 밖으로 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해도 처음에 이렇게 보다가 그게 습관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으니까 주의가 밖으로 가 있었던 걸 제가 이제 알게 되는데 결혼한 지 한 7년 됐을 때 완전 주의가 밖으로 가 있구나 를 그걸 증명을 받았다 그래서 확증을 했죠. 확증을 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알긴 무의식 중에 알긴 하는데 완전 화들짝 놀래고 나선 제가 주의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저희 딸은 정말 사이가 그냥 고르긴 정말 잘 골랐어 그냥 고르긴 정말 잘 골랐는데 이제 엄마가 그랬던 그 습관을 이제 갖고 가는 거죠. 어떤 주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금에 있는 환경보다는 그래서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엄마가 했었던 걸 그대로 프로그램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며느리, 가족들을 보니까 그 며느리가 요번 주에 억압돼 있는 거를 저희 며느리는 이제 억압돼 그 감정적인 거를 존중받지 못한 우리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들. 그 며느리는 감정을 존중받지 못했다가 억압해 있어서 아직은 억압이 돼 있고 아들은 표출을 중간중간에 한단 말이에요. 표출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억압 팍 돼 있는 사람이 폭발한 게 더 세다. 조심해라. 그러고 이제 겁을 주시더라고요. 겁 먹어야 돼. 겁 먹어야 돼가지고 겁먹게 이제 쥐를 주시던데 그 저희 며느리가 그러잖아요. 엄마가 물을 달라 물? 뭐 이렇게 그러면 떠 먹여주면서 막 눈을 그냥 억압시키면서 막 떠 먹여준다는 그거를 이제 저는 앞에 있을 때 몰랐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떠 먹여주길래 좋으면 붙어가지고 또 막 난리가 났다가 있잖아요. 또 좀 화가 나면 절로 막 이렇게 막 극과 극을 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웃겨 죽는 거예요. 그만 저희 남편이 자들 봐라 하면서 또 좋아졌다 하면서 그래 맞다 신혼 때는 원래 그렇지 그래 그래 나도 좀 이렇게 멀리서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어쨌든 저희 며느리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엄마에 대한 거를 경험했던 거를 놓아버리지 않으면 아이한테 얼마나 진짜 잘해주고 싶어도 똑같이 한다는 거.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라는 거를 엄마의 주의가 나한테 와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버려졌다라는 거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항상 아이 키울 때는 아이한테 같이 있을 때는 주의를 가야 되고 그래서 다른 것 책을 읽을 때는 같이 읽으면 엄마를 따라 하는데 딴 거를 할 때는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정말. 그거를 저는 많이 보고 내가, 이게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올 때가 이렇게 설컹하게 있는데 그게 그때 엄마가 주희가 동생한테 가고 오빠한테 가 있을 때 주희가 그렇게 가버렸을 때 몸은 같이 있는 거예요. 공간에. 그런데도 주희가 빠져버렸을 때 버려졌다는 느낌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또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라는 게 그 에고거든요. 에고란 말이에요. 그 주의가. 그 얘를 놓을 수 이제 내가 주의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면서 주의를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작성하고 내일은 내면을 깊숙이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각성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업에 역마살을 꼈는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대구 왔다가 부산에 또 가신 분들, 막 인천 갔다가 막 그래요. 그래도 신나죠. 의식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의식 성장할 수 있는, 의식 상승할 수 있는 공부가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면서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내면을 각성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성어 해제시켜 주시고요.